그날 저는 장모님 얼굴에서 제 아내를 봤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의 온기가 장모님 눈빛 속에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사위 도연은 장모가 내어준 따뜻한 국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다. 장모 선희도 그것을 느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얼굴, 잃어버린 사람을 바라보는 깊은 눈. 도연 씨 당신도 나처럼 아직 보내지 못한 거죠? 예. 그런데 이상해요. 장모님을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선희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겨우 버티던 두 사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는 가족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사위는 장모의 손등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아내의 온기가 느껴져서 마음이 자꾸만 흔들려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조용한 주방에는 딸의 사진 한 장이 바람에 쓸려 떨어지는 소리만 울렸다. 선희는 떨리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도연 씨 그 말 다시는 하지 마요. 그래도 나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딸을 잃은 사위와 장모. 한 지붕 아래에서 시작된 뜻밖의 감정.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던 두 사람은 결국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윤태성은 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58세. 한때는 이 자리에 세 사람이 앉았죠. 지금은 혼자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둘이에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 김은이였어요. 59세. 딸을 잃은 어머니였죠. 태성아, 차 한잔 할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짧은 대화만 오갔어요. 요즘 계속 이랬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봤어요.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6개월 전 그날도 비가 내렸죠. 아내 민정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태성과 민정은 결혼 5년 차였어요. 늦은 결혼이었죠. 태성은 53세, 민정은 52세였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될까?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결혼 직후였습니다. 장모님이요? 응,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혼자 계시거든. 외동딸이라 걱정돼. 태성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러세요. 어머님 모시고 삽시다. 정말? 고마워, 여보. 민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좋았어요. 그렇게 셋이 함께 살기 시작했죠.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3개였어요. 은희는 작은 방을 썼습니다. 민정과 태성은 안방을 썼죠. 나머지 방은 서재로 만들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장모와 사위가 한 집에 산다는 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어요. 은희는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까지요. 민정과 태성은 맞벌이를 했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민정이 말하면 은희는 웃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너희는 일하느라 힘들잖아. 그래도 됐어, 딸아. 엄마한테 이것밖에 없어. 은희는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딸이 전부였거든요. 저녁이면 셋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은희가 차린 식탁이었죠. 반찬이 푸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태성이 말했어요. 알지. 내가 갈치 좋아하잖아. 감사합니다. 가족인데 뭘. 은희는 사위를 친아들처럼 챙겼어요. 태성도 장모를 편하게 대했죠. 서로 존중했습니다. 민정은 행복했어요.
남편과 어머니가 잘 지내는 모습이 좋았죠. 여보, 고마워. 엄마 받아줘서 당연한 거죠. 어머님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6개월 전 가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어요. 민정은 퇴근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죠. 신호는 파란불이었어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무시한 차가 있었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었죠. 쾅!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태성이 전화를 받은 건 저녁 8시였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디죠?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전화를 끊고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가 사고가 났대요.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병원 가야 해요. 빨리요. 둘은 급히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빗속을 달렸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윤민정 환자 보호자입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어요. 중환자실 앞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그런데요. 민정이는 어떻게?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한마디였죠. 뭐라고요? 태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뇌출혈과 장기 손상이 살리지 못했습니다. 은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우리 딸이. 비명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성은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벽에 기댔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정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하얀 천에 덮인 침대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태성이 다가갔어요. 천을 걷었습니다. 민정이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죠. 자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아, 일어나. 집에 가자. 대답이 없었어요.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제발, 일어나라고. 태성이 민정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 손이 아니었죠. 은희가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딸, 우리 딸. 오열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어요. 친척들이 왔습니다. 친구들도 왔죠. 조문객들이 말했어요.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너무 일찍 가셨네요. 유가족분들 힘내세요. 위로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태성은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왜 날 두고 갔어? 왜? 속으로만 울었어요. 밖으로는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은희는 빈소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딸의 옷을 안고 있었죠.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딸아, 엄마 어떡해? 중얼거렸어요.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났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낙골당에 모셨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부엌도 방도요. 민정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장에 민정의 구두가 있었어요. 옷장에는 옷이 걸려 있었죠. 화장대에는 화장품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없었어요. 영원히요. 태성은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민정의 베개를 안았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미안해, 민정아.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은희는 민정의 방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열면 딸이 없다는 게 확인되니까요. 딸아. 문고리를 잡았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둘 다 잠을 자지 못했어요. 각자의 방에서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죠. 태성은 회사를 쉬었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만 있었죠. 은희는 밥을 하지 않았어요. 먹을 기운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말도 없었죠. 식사 하셨어요? 태성이 겨우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도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죽은 듯 조용했어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TV 소리도 설거지 소리도요. 민정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어요. 그냥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성은 짐을 쌌어요.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미칠 것 같아. 어머니도 힘드실 거야. 가방에 옷을 넣었어요. 생활용품도 챙겼죠. 그때 은희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뭐해? 아, 어머니. 태성이 당황했어요. 짐 싸는 거야? 네. 어디 가려고?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지내려고요. 여기 있으면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나 혼자 둘 거야?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딸 잃은 엄마를 혼자 두고 갈 거야? 태성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미안하면 짐 풀어. 우리 같이 있자. 은희가 짐을 도로 꺼냈어요. 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같이 있어야 해. 우린 둘 다 민정이를 잃었어.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가 처음으로 밥을 했어요. 간단한 국과 밥이었습니다. 먹어. 식탁에 놓았어요. 태성이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먹어.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맛은 없었습니다. 그냥 넘겼죠. 하지만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조금 나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어요. 태성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빗줄기만 보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희가 있었습니다.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이요. 둘은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상처를 안은 채로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윤태성은 출근을 재개했어요. 회사에서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었거든요. 아침 7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태성은 일어나 세수를 했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은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일어났구나. 밥 먹어. 네, 감사합니다. 간단한 대화였어요. 요즘 계속 이랬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김치가 전부였죠. 예전처럼 푸짐하지 않았어요. 은희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태성은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넘기는 거였죠. 회사 잘 다녀와. 네. 어머니도 잘 계세요. 태성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은희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은희는 민정의 방 앞에 섰어요. 매일 아침 여기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딸아, 엄마 보고 싶어?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회사에서 태성은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서류를 보고 있어도 머릿속은 하였습니다. 동료 정훈이 다가왔어요. 형, 괜찮아?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밥은 먹고 다녀? 먹긴. 먹지. 태성은 대충 대답했어요. 정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형, 너무 무리하지 마. 힘들면 쉬어도 돼. 고마워. 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태성은 식당에 갔어요. 혼자 밥을 먹었죠. 주변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태성만 조용했습니다. 민정이랑 여기 자주 왔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입맛이 더 없어졌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구나. 은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눈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을래? 네, 먹겠습니다. 은희가 밥상을 차렸어요. 미역국이었습니다. 민정이 좋아하던 거였죠. 태성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을 한 입 떴습니다. 맛있네요. 그래. 네, 민정이가 좋아하던 맛이에요. 말이 나오고 후회했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굳었거든요. 미안해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은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정이도 이 국 좋아했지. 네. 매주 끓여줬는데.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먹어. 식기 전에.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성도 목이 메었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은희가 설거지를 했어요. 태성은 방으로 들어갔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거든요. 핸드폰을 봤어요. 민정과의 사진이 배경화면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민정이었어요. 행복했던 시절이죠. 보고 싶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성은 늦게 일어났어요. 10시쯤 됐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은희가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네. 늦게 일어났네요. 괜찮아. 쉬는 날인데. 은희는 태성의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셔츠, 바지, 양말까지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할게. 하지만 괜찮아. 이것밖에 못해. 은희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태성은 미안했습니다. 은희가 자신을 챙기느라 힘들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니, 제가 나가서 살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요. 편하긴 뭐가 편해. 은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난 내가 있어서 버티는 거야. 네. 너마저 없으면 난 정말 혼자야. 민정이도 없는데.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있어야 내가 살아. 알겠어? 어머니. 같이 살자, 태성아. 우린 둘 다 민정이를 잃었어. 같이 버티자.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나가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태성은 민정의 방 앞에 섰습니다. 2개월 만이었어요. 문을 열지 못했거든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어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죠. 방 안은 그대로였어요. 민정이 떠나던 날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있었어요. 옷장에는 옷이 걸려 있었죠. 침대 위에 인형이 있었습니다. 민정이 좋아하던 토끼 인형이었어요. 태성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정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민정의 손글씨였죠. 오늘도 태성이랑 행복한 하루였다. 엄마도 건강하시고 이 행복이 계속되면 좋겠다.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민정아. 지켜주지 못해서 목이 메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은희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태성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봤어요. 태성이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죠. 은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태성 혼자 있게 해줬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태성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은희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손 씻고 와. 밥 먹자. 네. 태성은 화장실로 갔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은희도 앉았죠. 오늘 민정이 방에 들어갔어? 네. 들어갔습니다. 힘들었지? 네. 많이요. 은희가 태성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자. 민정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네, 어머니. 그날 밤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대화가 조금 늘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별거 없었어요. 그냥 서류 작업이요. 힘들지 않았어? 괜찮았어요. 어머니는 오늘 뭐 하셨어요? 청소 좀 하고 TV 봤지. 심심하시겠어요. 좀 그래. 근데 괜찮아. 짧은 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서로를 신경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은희가 태성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태성아, 잠깐 나올 수 있어? 네, 나갈게요. 거실로 나갔어요. 은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태성이 앉았어요. 은희가 말을 꺼냈습니다. 너 약 먹고 있어? 약이요? 응, 잠 못 자는 것 같아서. 밤에 뒤척이는 소리 들려. 태성은 놀랐어요. 은희가 신경 쓰고 있었구나. 죄송해요. 시끄러웠나 봐요. 아니야. 걱정돼서 그래. 병원 가봐.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너 많이 힘들잖아. 은희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병원 가서 약 받아. 잠이라도 자야지. 알겠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태성은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어요.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아내를 잃으셨군요. 네. 많이 힘드시죠? 네. 잠은 주무세요? 잘 못 잡니다. 그럴 거예요. 슬픔이 크니까요. 의사가 약을 처방했어요. 수면제와 항우울제였습니다.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희에게 약을 보였습니다. 받아왔어요. 잘했어. 꼭 먹어. 네. 그날 밤부터 태성은 약을 먹었어요. 잠이 조금 왔습니다. 하지만 꿈을 꿨어요. 민정이 나오는 꿈이었죠. 여보, 왜 울어? 민정이 웃고 있었어요. 민정아,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보고 싶어. 나도. 근데 여보, 엄마 잘 챙겨줘. 응? 엄마 혼자 두지 마. 엄마도 힘들어. 알았어. 민정이 사라졌어요. 태성은 꿈에서 깼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민정이가 한 말, 은희를 챙기라는 말이었어요. 태성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은희도 똑같이 힘들구나. 아침이 됐어요. 태성은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하기 시작했죠. 은희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어머, 내가 왜? 제가 오늘 할게요. 어머니 쉬세요. 아니야, 내가.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제가 할게요. 태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억지 웃음이었지만요. 은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태성아. 천만에요. 아침을 함께 먹었어요. 태성이 만든 밥이었습니다. 맛있어. 정말요? 응, 민정이 아빠가 이렇게 요리를 잘했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한 거예요. 둘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태성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았죠. 은희와 함께 밥을 했습니다. 둘이서 부엌에 섰어요. 이렇게 썰어. 이렇게요? 응, 잘하네. 조금씩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성은 알아차렸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걸요. 은희를 볼 때마다 민정이 떠올랐어요. 목소리도 손짓도 웃는 모습도요. 어머니가 민정이랑 닮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은희가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요, 어머니. 뜨거워요. 태성이 다가가 국자를 받쳐줬어요. 은희의 손과 스쳤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뭐지, 이 기분은? 당황했습니다. 빨리 손을 뗐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은희도 뭔가 느낀 듯 했어요.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그래. 미안. 태성은 거실로 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감정은 통제가 안 됐습니다. 밤이 됐어요. 태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 뭐 하는 거야? 장모님인데. 자책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은희도 잠을 못 잤어요. 방에서 뒤척였습니다. 오늘 왜 그랬지? 태성이 손이 닿았을 뿐인데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두 사람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심스러운 동거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파도가 일고 있었어요. 곧 폭풍이 올 거였습니다.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윤태성과 김은희의 동거는 계속됐어요. 하지만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태성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요. 은희가 다가왔어요. 넥타이가 삐뚤어졌어. 아, 그래요? 잠깐. 은희가 태성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고쳐줬어요. 가까운 거리였죠. 은희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태성은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다 됐어. 감사합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이었지만 길게 느껴졌습니다. 태성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응, 조심해서 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뭐였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회사에서 태성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점심시간이었어요. 정훈이 다가왔습니다. 형, 밥 먹으러 가자. 응, 그래. 식당에 갔어요. 식사를 하며 정훈이 물었습니다. 형, 요즘 좀 나아졌어? 응? 얼굴이 좀 나아 보여. 전보다는. 그래. 응, 밥도 먹는 것 같고. 다행이야.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 그게 도움이 돼? 응.
도움이 되긴 해. 그나마 혼자 아니니까 다행이네. 그런가? 태성은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예전과 달랐죠. 은희를 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러지? 어머니인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어? 손 씻고 와. 저녁 다 됐어. 은희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예전보다 활기가 있었죠.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불고기였어요. 오늘 고기 먹고 싶어서 샀어. 아, 감사합니다. 많이 먹어. 식사를 했어요. 은희가 태성의 그릇에 고기를 올려줬습니다. 더 먹어. 너 요즘 많이 말랐어. 괜찮아요. 아니야. 더 먹어야 해. 어머니 같은 말투였어요. 하지만 태성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어요. 은희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태성이 일어났어요. 아니야, 앉아 있어. 같이 해요. 태성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희 옆에 섰어요. 그럼 내가 닦아? 네. 둘이서 설거지를 했어요. 은희가 씻으면 태성이 닦았습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이었어요. 부부 같았죠. 태성은 그 생각에 놀랐습니다. 부부? 안 돼. 장모님인데. 손이 떨렸어요.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조심해. 은희가 태성의 손을 잡았어요. 그릇이 안 떨어지게요. 손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둘 다 멈췄어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미안, 내가 깜짝 놀래서. 은희가 손을 놨어요. 아니에요. 제가 조심할게요.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둘 다 거실로 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TV 볼래? 은희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TV를 켰어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같이 봤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은희가 웃었습니다. 드라마가 재밌었나 봐요. 태성은 은희를 슬쩍 봤어요. 웃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민정이도 저렇게 웃었는데. 민정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은희도 보였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은희가 하품을 했어요. 피곤하네. 난 먼저 잘게. 네, 편히 주무세요. 은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성은 혼자 남았어요. TV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자책했습니다. 장모님을 이상하게 보고 있다니요. 민정이 미안해. 나 잘못된 것 같아.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감정은 더 커졌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성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은희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요. 태성아, 이것 좀 도와줄래? 네. 베란다로 갔어요. 은희가 이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잡아줘. 네. 둘이서 이불을 널었어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은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민정이도 이런 날 좋아했는데. 은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랬죠. 너도 힘들지? 네. 나도 힘들어. 매일 딸 생각나.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태성은 은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같이 힘내요. 고마워, 태성아. 은희가 태성에게 기댔어요. 자연스럽게요. 태성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밀어낼 수 없었어요. 은희가 울었습니다.
태성의 어깨에 기대어서요. 나 요즘 너 때문에 버티는 거야. 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어머니,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태성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감사함이 아니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웃 박 여사가 찾아왔어요. 은희야, 집에 있어? 어머, 언니. 어서 와. 박 여사는 은희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63세였어요. 거실로 들어왔어요. 태성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어머, 태성 씨도 있네. 잘 지내? 네, 덕분에요. 그래, 다행이다. 은희가 차를 내왔어요. 셋이서 마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박 여사가 은희에게 물었어요. 그냥 그렇지 뭐. 그럭저럭 버텨. 태성 씨가 옆에 있으니까 다행이네. 응, 그래. 태성이 없으면 못 살았을 거야. 은희가 태성을 봤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 서로 의지하고 살아. 응. 차를 마시고 박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난 갈게. 태성 씨, 은희 잘 챙겨줘. 네, 그러겠습니다. 박 여사가 나갔어요. 은희가 배웅했습니다. 현관 밖에서 박 여사가 속삭였어요. 은희야, 조심해. 응? 뭐가? 태성 씨랑 너무 가까워지지 마. 언니,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박 여사가 갔습니다. 은희는 당황했어요. 언니가 왜 저런 말을? 거실로 돌아왔어요. 태성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태성을 봤어요. 다시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밤이 됐어요. 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조심하라고? 뭘 조심해?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태성이한테 감정이 생긴 건가? 놀랐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고마운 거야. 사위니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일요일이었습니다. 태성이 먼저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어요. 은희 것도요.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은희가 막 일어나 나왔어요. 어머, 커피 타줬어? 네, 드세요. 고마워. 은희가 커피를 받았어요. 손이 닿았습니다. 둘 다 움찔했어요. 미안. 아니에요. 어색한 공기가 흘렀어요. 태성아. 네. 우리 얘기 좀 할까? 은희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요? 소파에 앉았어요. 마주봤습니다. 우리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 네. 어제 박 여사 언니가 그러더라. 조심하라고. 태성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니요? 태성아, 난 내 장모야. 민정이 엄마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내가 너한테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안 괜찮아.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거리를 좀 둬야 할 것 같아. 거리요? 응, 너무 붙어 있으면 이상해질 것 같아. 태성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은희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그치? 우리 조심하자. 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따로 먹었죠. 대화도 줄었어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힘들었어요. 태성은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이게 맞나? 거리를 두는 게 확신이 없었어요. 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더 외로웠어요. 태성이 없으니까 더 힘드네.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태성은 방에 있었어요.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은희가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달려갔어요. 은희를 부축했습니다. 왜 우세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민정이가 보고 싶어서. 은희가 울먹였어요. 어머니, 태성이 은희를 안았습니다. 위로하려고요. 은희도 태성에게 안겼어요. 울었습니다. 태성아, 나 너무 외로워. 저도요, 어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요. 둘 다 울었어요. 서로를 꼭 안고서요. 얼마나 그랬을까요? 울음이 멈췄습니다. 태성은 은희를 봤어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은희도 태성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태성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고백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니, 방으로 가세요. 푹 쉬세요. 응. 은희가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성도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나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민정아, 미안해. 나 길을 잃은 것 같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하고 있었어요. 고백해야겠다고요. 이대로는 못 견딘다고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태성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퇴근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은희가 부엌에 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왔어. 저녁 곧 될 거야. 어머니, 식사 후에 할 말이 있습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희가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았어. 은희도 불안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했어요. 둘 다 긴장했거든요. 밥을 다 먹었어요. 은희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기다리세요. 응, 알았어. 은희가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성은 설거지를 빨리 끝냈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은희 맞은편에 앉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 응, 말해봐. 요즘 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다고? 네. 민정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태성의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은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민정이가 보여요. 습관도 말투도 손짓도요. 처음엔 그냥 고마웠어요. 저를 챙겨주시니까요. 태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머니 자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성아, 어머니한테 감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은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예상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안 됩니다, 태성아. 은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너는 지금 상처 때문에 길을 잃은 거야.
은희가 태성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정이를 잃고 너무 외로웠잖아. 그래서 나한테 의지한 거야. 아니에요. 맞아. 너는 지금 애도 중이야. 아직 회복 안 됐어.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난 내 장모야. 민정이 엄마라고. 그것도 알아요. 하지만 태성아. 은희가 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외로워. 딸 잃고 너무 힘들어. 어머니. 근데 우리가 이러면 안 돼. 민정이가 하늘에서 뭐라고 하겠어? 태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은희도 울었어요. 우리 둘 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서로한테 기대고 싶었던 거지. 네. 근데 태성아, 우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다른 방법이요? 응,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돼. 너는 내 삶을 살아야 해.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는 나도 괜찮아. 혼자서도 살 수 있어. 어머니, 우리 좀 떨어져 지내자.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태성은 충격을 받았어요. 떨어져 지낸다니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괜찮다니까. 나 강해. 은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너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잘 사는 게 나한테도 위로야. 알겠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둘 다 잠을 자지 못했어요. 각자의 방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성이 먼저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은희도 일어나 있었어요. 일찍 일어났네. 응, 잠이 안 와서. 어색한 공기가 흘렀어요. 어머니, 제가 집 알아볼게요. 그래, 알았어. 주말에 이사할게요. 응.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태성은 출근했어요. 회사에서 부동산 앱을 봤습니다. 원룸을 알아봤어요. 작은 집이었죠. 혼자 살기에 적당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토요일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구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나갈게요. 그래, 알았어.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짐 싸는 거 도와줄까? 아니요, 제가 할게요. 응.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어요. 태성은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생활용품을 박스에 담았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한두 개 박스면 충분했죠. 은희가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와도 돼? 네, 들어오세요. 은희가 들어왔습니다. 짐을 싸는 태성을 봤어요. 정말 가는구나. 네. 내일 몇 시 출발해? 오전 10시쯤요. 알았어. 아침은 먹고 가. 네, 감사합니다. 은희가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이게 맞는 거겠지. 태성이를 위해서.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아침이었어요. 은희가 특별히 밥을 차렸습니다. 미역국과 불고기였어요. 와,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마지막 아침이잖아. 잘 먹고 가. 감사합니다, 어머니.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잘 먹어. 앞으로 혼자 챙겨 먹어야 하니까. 네, 잘 먹을게요. 요리 못하잖아. 배달시켜 먹지 말고 직접 해 먹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꼬박꼬박 가고. 네. 은희는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마지막이니까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이제 준비해야겠다. 응, 그래. 태성은 짐을 들었습니다.
박스 2개와 가방 하나였어요. 현관으로 나왔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은희가 현관까지 나왔어요. 조심해서 가. 네, 어머니. 주말에는 연락해. 네, 꼭 연락드릴게요. 태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려던 순간이었어요. 태성아. 은희가 불렀습니다. 네. 고마웠어. 그동안 옆에 있어줘서.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너 덕분에 나도 버텼어. 둘은 서로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자주 올게요. 응, 알았어. 너도 건강해라. 태성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은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잘 가, 태성아. 행복해라. 태성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금방 끝났죠. 침대에 앉았어요. 텅 빈 방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였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은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잘 도착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답장이 왔어요. 다행이다. 푹 쉬어. 저녁은 꼭 먹고. 네, 어머니도요. 문자를 끊었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봤어요. 민정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성은 혼자 생활에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혼자 밥을 먹었죠. 외로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은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태성아.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어머니는요? 나도 괜찮아. 밥은 잘 드세요? 응, 먹지. 걱정 마. 주말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성은 안심했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태성은 은희 집으로 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어머, 왔구나. 은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깨끗했습니다. 집 정리 잘하셨네요. 응, 할 일이 없으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좀 외롭긴 한데 괜찮아. 은희가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 언니랑 자주 만나. 수다 떨고 그래. 다행이네요. 태성도 안심했어요.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은희가 해준 밥이었어요. 역시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그래, 많이 먹어. 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상적인 얘기였죠.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무리하지 마. 네, 조심할게요. 여자친구는 생각 없어?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요. 생각 없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만나야지. 그럴 수도 있겠죠. 민정이도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알아요, 어머니. 오후가 됐어요. 태성은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전 이만 갈게요. 벌써? 저녁 먹고 가지. 아니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알았어.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조심해서 가.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태성이 나갔습니다. 은희는 손을 흔들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또 오겠지. 은희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태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으로 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구나.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편해.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장모와 사위로요. 가족으로요. 거리를 두되 마음은 가까이. 그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윤태성은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김은희를 찾아갔어요. 빠짐없이요. 이번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성은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은희가 좋아하는 과일과 반찬 재료를 샀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어머 왔구나. 손에 든 게 뭐야? 장 봐왔어요. 같이 요리하려고요. 그래. 고마워. 은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얼굴이 예전보다 밝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장바구니를 내려놨습니다. 오늘은 뭐 해 먹을까? 김치찌개 어때요? 제가 배우고 싶어요. 좋지. 가르쳐 줄게. 둘은 나란히 섰습니다. 은희가 재료를 손질했어요. 먼저 돼지고기를 이렇게 썰어. 이렇게요? 응, 잘하네. 태성은 진지하게 배웠어요. 은희는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김치는 이만큼 넣고 물은 이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끓여. 중불로.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어요.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와, 맛있겠다. 그치? 조금 있으면 먹을 수 있어. 잠시 후 김치찌개가 완성됐어요. 밥을 차렸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맛있어요, 어머니. 내가 만든 건데?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요. 은희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요즘 혼자서도 잘해 먹어? 네,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 해 먹어요.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걱정 마세요. 잘 먹고 있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괜찮아. 박 여사 언니랑 자주 만나. 그래요? 응, 같이 등산도 가고 영화도 봐. 다행이네요.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응, 생각보다 괜찮아. 은희의 얼굴이 밝았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태성아. 네. 너는 어때? 외롭지 않아? 저요? 저도 괜찮아요. 정말? 네, 일도 바쁘고. 주말에 어머니 뵈러 오면 힘나고요. 그래, 다행이다. 은희가 안심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민정이 제사가 다음 주잖아요. 응, 벌써 1년이 지났네.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계세요. 아니야, 같이 하자. 민정이 엄마인데. 알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정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민정이가 우리 보고 뭐라고 할까요?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뭐라고 할까? 은희가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잘했다고 할 것 같아. 잘했다고요? 응, 우리가 서로 무너지지 않고 버텼잖아. 맞아요. 그리고 각자 자리를 찾았고, 은희가 태성을 봤어요. 태성아, 우리 잘한 거야. 거리를 둔 것.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노력하고 있어요. 여자친구 생각은? 은희가 또 물었습니다. 아직은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겠죠. 태성은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태성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만 갈게요. 벌써? 네, 내일 일 때문에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현관까지 나왔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제사 준비하러요. 응, 기다릴게.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도. 태성이 나갔습니다. 은희는 손을 흔들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은희는 거실로 돌아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태성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잘 가, 태성아. 행복해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의 제사날이었어요. 태성은 아침 일찍 은희 집으로 갔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러요. 어머니 왔어요. 왔구나. 고마워. 둘은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민정이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쳤어요. 정성껏 준비했죠. 오후가 됐습니다. 상차림을 했어요. 민정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민정아, 엄마 왔어.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아,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준비했어. 태성도 절을 했어요. 민정아, 나야. 잘 지내고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절을 마쳤어요. 둘은 민정 사진을 봤습니다. 민정이가 보고 싶다. 은희가 말했어요. 저도요. 근데 이제는 덜 아파.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봐. 네, 저도 그래요. 처음보다는. 응, 우리 잘 버텼어. 은희가 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태성아. 내가 없었으면 나 못 버텼을 거야. 저야말로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버텼어요. 둘은 서로를 봤어요. 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자. 네, 어머니.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민정과 함께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태성은 돌아가려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네. 민정이 제사날인데 같이 있자. 알겠습니다. 태성은 남았어요. 예전 방에서 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태성은 천장을 봤어요. 민정아, 우리 잘하고 있지?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민정이 나왔습니다. 여보, 고마워. 민정아, 엄마 잘 챙겨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지. 여보, 이제 너도 행복해야 해. 응? 나 걱정하지 말고. 너 인생 살아. 민정아. 사랑해, 여보. 항상. 민정이 사라졌어요. 태성은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정아. 혼잣말을 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성이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은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네, 어머니. 꿈 꿨어? 얼굴이 붓고 그래. 네, 민정이 꿈 꿨어요. 그래. 뭐래? 행복하래요. 저보고요. 민정이가? 네. 은희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 착하지? 네. 태성아, 민정이 말대로 해. 행복해야 해. 어머니는요? 나도. 우리 둘 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태성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갈게요. 응, 조심해서 가. 현관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응? 저, 다음 달에 소개팅 하나 있어요.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회사 동료가 소개해준대요. 잘했다, 태성아. 은희가 활짝 웃었어요. 꼭 잘 되길 바랄게.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래도 시작이 중요하잖아. 네,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응, 나도 열심히 살게. 태성이 나갔습니다. 은희는 오랫동안 손을 흔들었어요. 잘 가, 태성아. 좋은 사람 만나.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태성이 은희 집에 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젊은 여자가 인사했어요. 태성 옆에 서 있었죠. 어머, 어서 와요. 은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소개할게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지은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반가워요. 많이 들었어요. 저도 태성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셋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은 씨는 뭐 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아, 그래요? 좋은 일 하시네. 감사해요. 대화가 자연스러웠어요. 지은은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은희가 정성껏 준비한 밥상이었죠. 와,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에 집이 밝았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태성과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지은 씨, 다음에 또 와요. 네, 꼭 올게요. 태성이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둘이 나갔습니다. 은희는 손을 흔들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은희는 거실로 돌아갔어요. 민정 사진을 봤습니다. 딸아, 봤지? 태성이 좋은 사람 만났어.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너도 기쁘지? 엄마도 기뻐. 사진 속 민정이 웃고 있었어요. 엄마도 이제 괜찮아. 걱정 마. 은희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박 여사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태성이가 여자친구 데려왔어. 정말? 잘 됐네. 응, 참 좋은 사람이더라. 다행이다. 너도 이제 마음 놓겠네. 응, 그래. 너는 어때? 혼자서 괜찮아? 응, 생각보다 괜찮아. 외롭긴 한데 살만해. 그래, 우리 자주 보자. 응, 그러자. 전화를 끊었어요. 은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밝게 빛나고 있었죠. 민정아, 보고 있니? 엄마 잘 살고 있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태성이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응, 태성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가 지은이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다음 달에 결혼해요. 축하해, 태성아. 정말 축하해.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오실 거죠? 당연하지. 꼭 갈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태성아. 네. 행복해라. 꼭. 네, 어머니도요. 전화를 끊었어요. 은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은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어요. 식장에 갔습니다. 태성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태성아. 축하한다. 고마워요, 어머니. 신부 어디 있어? 안에 있어요. 같이 가요. 신부 대기실로 갔어요. 지은이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 예쁘다. 은희가 지은을 안았어요. 우리 태성이 잘 부탁해요. 네, 잘할게요. 행복해야 해. 네, 꼭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모였어요. 태성과 지은이 입장했습니다. 아름다운 커플이었어요. 은희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민정아, 보고 있니? 태성이 행복해.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주례가 말했어요.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습니까? 네. 둘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희도 박수를 쳤어요.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태성이 은희에게 왔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지은도 함께 절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니야. 행복해라, 너희들.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응, 자주 올게. 은희가 둘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식이 끝났습니다. 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민정 사진을 봤습니다. 딸아, 태성이 결혼했어. 좋은 사람 만났어. 눈물이 흘렀어요. 너도 기쁘지? 엄마도 기뻐. 그리고 딸아, 엄마도 이제 괜찮아. 은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친구들도 있고 태성이도 가끔 올 거고. 너 걱정 마. 엄마 잘 살게. 사진 속 민정이 웃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은희는 창가에 섰습니다. 노을을 바라봤죠. 상실은 끝나지 않지만 삶은 계속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도 형태를 바꿔 계속된다. 은희는 평화로웠습니다. 혼자지만 괜찮았어요. 태성도 자신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사랑은 여러 모습으로 남습니다. 때로는 부부로, 때로는 부모로, 때로는 가족으로요. 중요한 건 경계를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건강하게 오래갑니다. 은희와 태성은 그걸 배웠어요. 아픔을 통해서요. 이제 둘 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들을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깊은 상실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외로워지는지, 그 외로움이 어떤 선택을 만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황혼 속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